만약에 내가 컨설팅을 받는 것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7칸 이상을 쓸 거면 쓰세요.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스나이핑은 정석이 없어요. 에서 보통 쓰는 게 컨설턴트들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올해 2025년의 마지막 노필터링 라이브예요. 지금 이제 12월이다 보니 남은 이슈는 12월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죠? 그게 뭐야? 그렇죠. 정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정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정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23, 24와 25의 변화예요. 작년에 차탐론 현상이 일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미적기하의 인원도 줄었고요. 과탐의 인원 정말 많이 줄었죠. 학통도 바뀌었어요. 20만 2천에서 26만 4천이 됐죠. 학통을 보면서 사탐 두 과목을 본 인원도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시 수능 역사상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6개의 지표가 모두 다 바뀐 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는 것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을 수밖에 없는 해, 예측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파란 선이 만점자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빨간 선이 1등급 컷 100분이 96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회색 선이 2등급 컷의 표준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2025 학년도를 보면 96은 표준 점수가 131이고 그 다음에 100분이 100은 139예요. 그러면 표점 차이가 8점 차이가 나는 거죠.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14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분이 96과 100 사이는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크게 벌어지죠. 이렇게 점수의 급간 차이가 확실하게 나주면 정시 쓸 때 국어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39, 1컷 96의 표준 점수는 128이에요. 그러면 96하고 100 사이의 차이가 11점 차이가 나고 국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14점 차이가 나니까 국어의 영향력이 반영 비율과 무관하게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는 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0분이 96 이상의 국어하고 수학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국어의 표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 친구가 유리하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 96 이상이진 않잖아. 그 아래를 보자고요. 1컷과 2컷의 차이는 난이도와 무관하게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2등급 말 3등급부터는 어느 난이도여도 표준 점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쓰는 성적대가 2, 3, 4등급대다 라고 한다면 과목별 유불리에 따른 반영 비율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드러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송세단 광명상가를 쓰는데 그 과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와,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봤으니까 국어가 조금 더 유리하겠지? 아니, 표점의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올해의 정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시는 두 가지의 예측 방법이 있어요. 수능 성적표를 받은 12월 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종이 배치표나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100분위 합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대략적인 라인을 잡는 거죠. 아, 우리 아이는 요 라인이 지원 가는 군이구나 하는 것을 잡는 시기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넘어오면 이제 뭘 고민하시냐면 우리 아이 성적표의 유불리와 그 대학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도 고민을 하시고 올해 군 변화의 변화를 가지고도 고민을 하시는 시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2월 18일 정도면 고속성장이나 텔레그노시스나 이투스나 메가스터디가 모두 다 아이의 성적을 입력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대학 환산 점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이 라인에서 얘는 어느 학교가 유리하고 어느 학교는 조금 빡빡한 애가 대학 환산 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세요. 가장 기본은 텔레그노시스하고 고속성장일 거고요. 뭐 메가까지 보면 좋고 이투스까지 보면 더 베스트인데 최소 두 개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올해의 수능 도수 분포표상 누백을 잡는 기준은 모든 입시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정시 컨설팅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맞다라고 절대로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측이 어떻게 누가 맞을지 압니까?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그중에 그래도
가장 맞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고민하고 최종 세장을 확정해요. 그래도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게 정시 라인이에요. 배치표 하나만 보고 이건 상향이야, 너 이거 안정이야,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학사로 넘어가 볼게요. 진학사의 예측 방법은 이 진학사가 예상을 해요. 예상 경쟁률과 예상 충원률을 값을 입력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A 대학에 기업과가 있다고 쳐볼게요. 올해 여기가 이제 20명 모집인데 예상 경쟁률을 4대 1로 넣어놨으면 80명이 경쟁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가 충원율이 돈다라고 한다면 최종 등수는 어때요? 30등까지를 최종 등수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 경쟁률과 예상 충원율의 값이 입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등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등수가 아이들이 모의 지원한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차피 예상이잖아요. 이 예상 경쟁률과 충원율이 맞으면 매우 예측도가 높아지고요. 이게 달라지면 한 칸으로도 붙거나 두 칸으로도 붙는 경우도 있고 6칸으로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건 이 예상 경쟁률과 충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려면 최소한 경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예상 경쟁률에 준하는 아이들의 경쟁값이 나와요. 그죠? 표본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위권 대학부터는 좀 안 맞는 게 표본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차피 재수를 할 거거나 별로 기대하는 값이 아니야. 그러면 굳이 저렇게 비싼 돈을 8, 9만 원을 또는 10만 원을 들여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학사는 좀 라인마다 예측도가 조금 더 매우 정확한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버마인드님이 하위권은 그럼 어떤 걸 참고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하위권이면 개인적인 저의 견해상으로는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풀 자체가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3개년도 그 대학의 입시 결과가 윗대학, 건대 이상의 윗대학보다는 꽤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하위권의 입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예측이 다르다, 그리고 예측의 원리를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표하고 진학사를 보시면 됩니다. 진학사가 가장 의미 있는 거 두 개의 값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추가 합격이 모두 다 끄고 정시 최종 인원이 확정되는 시기의 값.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25일, 26일의 값을 좀 의미 있게 첫 번째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의 지원을 완료하는 시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값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시기 정도의 값이 그래도 가장 예측도가 높아서 그 두 시기의 값과 배치표를 같이 보시면서 최종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보실 때 만약에 칸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7칸 이상을 쓸 거면 쓰세요.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점수가 많이 남은 채로 쓰는 거죠. 6칸은 안정이긴 한데 모집 인원이 조금 적을 때는 6칸도 위험할 수는 있어요. 6칸 가급적이면 안정을 잡으실 때는 너무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를 쓰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최소한 그래도 15명 이상은 되는 학과에서 안정을 잡으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7칸 하나 넣고 4, 5칸에서 또는 3, 4, 5칸에서 순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하실 때는. 보통은 4, 5칸에서 보통 쓰는 게 컨설턴트들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일단 칸수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칸수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스나이핑은 정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지나치게 폭발이 됐을 때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전년도 경쟁률이 그 대학에서 너무 튀게 높았었을 경우에도 아이들이 지원을 꺼려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비슷한 학과에 비해서 이 학과에선 칸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추합의 중하위권, 진학사 모의 기준으로 중하위권의 점수가 고르게 빡빡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특정하게 턱
턱 이렇게 꺾이는 것이 이게 점수가 훅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때도 결과적으로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국수형 탐투를 모두 다 반영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뭐 35대 40대 35, 그 다음에 영어 가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일정하면서 탐구 두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는 학교가 폭발이나 펑크가 더 잘 일어나. 특히 펑크는 그런 라인에서 잡으셔야 돼요. 다만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올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 43.3, 수학 43.3 중에 택 1이죠.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A 유형하고 B 유형이 있죠. 다구는 심지어 탐구 하나를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대학인데 여러 유형으로 선발 비율을 달리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는 펑크가 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 펑크를 안 내려고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펑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못 본 애들은 거기에 몰려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폭발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배치컷보다 높게 끝나는 학과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게 이러한 반영 지표가 다를 때가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은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 보고 쏘세요. 전년 입시 결과가 얘가 낮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순환을 올해를 예측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군별 배치를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할 건데, 예컨대 올해 이제 배치표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서영고 라인을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적정 100분위 평균을 얘기하면 인문이 93.83, 자연이 94.43 정도가 돼야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인문계 93.83 전후 정도, 그 정도, 그다음에 자연계 94.43 100분위 평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가군의 연고가 상향이 되겠죠. 그러면 나군의 서울대를 못 써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군의 서성한을 안정하향을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 라인은 어차피 다군으로 가봤자 뭐 서강대 3개과, 그 다음에 한양대 1개과, 성균관대 몇 개과밖에 없기 때문에 다군은 안정하향이나 뭐 상향 전략이거나 그렇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나군을 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 좀 쫄리니까 중대를 쓰거나 그냥 요 조합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예를 들어 서성한 라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성한 라인에서 최소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정도가 올해 배치표를 좀 종합해 볼 때 인문계가 92.43, 자연계가 93.33 정도는 돼야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군하고 나군 중에 서성한을 어디를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할 텐데, 이게 서성한이 상향일 때는 연고를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군의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상향을 쓰고 나군의 중경외시 2를 안정을 쓸 건지, 아니면 나군의 서성한을 상향을 쓰고 가군의 성향을 조금 더 적정으로 가나군을 서성한을 배치할 건지를 고민하는 조합이 되죠. 반면에 다군은 여기까지도 방법이 없어요. 중앙대나 시립대나 외대나 이대 라인 중에서 뭔가 건대까지 돌려보고 다군을 써요. 그러니까 다군이 요 라인까지도 전략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나군의 조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다군의 군배치는 중경외시 이상을 갖는 성적대를 갖고 있다면 가나군이 전략군이 되고요. 건동홍숙이 상향인 성적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부터는 가나다군이 모두 다 적정 안정 하향을 잡는 전략군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군을 무조건 버리는 카드다? 성적대에 따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메디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성한 이상이나 중앙대 이상을 쓰는 친구들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은 성적대에 따라서는 가나다군이 모두 다 그죠, 전략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필터링 라이브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좀 노필터링으로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가급적이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구독자를 늘려줘야지.
그죠? 나만 듣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보는 공정하게, 모든 정보가 공정하게 공유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노력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는 것이 그래도 입시는 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얼굴로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가 막막할 때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